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알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혹시 밥만 먹고 나면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건강검진 결과표에 경계성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이셨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의 시한폭탄,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40대 이상에게 왜 이렇게 위험한 신호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이름 그대로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젊었을 땐 좀 과식해도 몸이 잘 조절해줬는데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런 혈당의 급등락이 잦아지기 시작하죠.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십니다.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더 무서운 것은 숨은 당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례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만 보고 정상이네? 하고 안심하시는데요. 최근 국내 여러 대학병원 연구를 보면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사 후 2시간 혈당만 쑥 올라가는 식후 고혈당형 환자가 40대, 50대에서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왜 위험할까요? 롤러코스터가 계속 오르내리면 레일이 헐거워지듯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후 혈당이 치솟을 때마다 혈관에 염증과 상처가 생기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이 작게 치솟는 사람은 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도 당뇨 전 단계부터 심혈관 질환은 물론 치매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의학계에서는 당뇨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 더 이상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 확실히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3-3-3 식사 순서입니다.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식사하실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나물 반찬을 3분 정도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또 3분 정도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이섬유가 방어막을 쳐줘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40mg DL 정도 덜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구내식당에서도 밥부터 푸지 마시고 나물 반찬부터 먼저 절반쯤 드시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 꿀팁은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지 마시고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식사로 몸에 들어온 포도당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곳이 바로 우리 근육입니다. 식후에 가볍게 걸으면 이 포도당이 잽싸게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을 높일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점심 식사 후 회사 주변을 한 바퀴 돌거나 저녁 드시고 드라마 시작 전에 아파트 단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 법칙으로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아예 끊을 수는 없죠. 대신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기준은 바로 내 손바닥입니다. 한 끼에 먹는 밥의 양을 펼친 손바닥 넓이와 두께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외식할 때 공깃밥이 나오면 의식적으로 3분의 1 정도 덜어내고 드시거나 국수를 드실 땐 면은 절반만 건져 드시고 국물과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죠. 먹지 말자가 아니라 70%만 먹자는 원칙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꿀팁은 주 2에서 3회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40대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줄어드는데요.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저장 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클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완만해집니다.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10번,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푸시업 10번, 이렇게 일주일에 2-3번, 10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근육도 지키고 혈당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야식과 단 음료부터 끊기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먹는 라면, 치킨, 그리고 무심코 마시는 달달한 믹스커피나 과일 주스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야식이 생각날 땐 삶은 달걀이나 두부,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꿔보시고 음료는 설탕 없는 아메리카노나 보리차, 탄산수로 대체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잘못된 상식과 위험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겠죠. 혈당 관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흔한 오해와 주의사항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밥만 줄이면 된다. 탄수화물만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대신 삼겹살이나 튀김, 치즈 같은 고지방 음식을 마음껏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기적으로는 혈당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 지방간, 콜레스테롤 악화로 이어져 혈관 건강을 더 망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탄수화물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칼로리와 지방 섭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당뇨병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고 진단을 늦추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성질환이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 환자의 경우 식단 조절과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정상 체중을 회복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약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약을 무서워하다가 합병증이 생긴 뒤에야 치료를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평생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땐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시에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내 몸을 바꾸려는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초에만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것만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는 광고가 참 많죠. 하지만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는 거의 모두 과장 또는 허위라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의존하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줘서 상태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병원의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용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복혈당 검사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받으셔서 내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오늘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조절에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밥 먹은 후 10분 걷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오늘과 내일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